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 경제사.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정권이 바뀐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부산과 마산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부도와 실업 문제가 커졌고 닉슨 대통령의 결정으로 네. 우리나라가 경공업이 사양 산업이 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부동산 문제까지 등장을 한다. 정확히 무슨 문제였나요? 저희가 첫 번째 영상, 그러니까 이제 강남 개발기에서 아파트 지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아파트만 세울 수 있는 땅, 네네. 수익이 보장된 땅. 그렇죠. 그게 1976년에서 1976년에 강남에서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돈 있는 분들이 이제 어디 또 투자할 부동산 없나 하는 동기부여를 좀 강하게 들인 좀 사건이에요. 하면 된다 부동산. 그래서 다음 목표가 바로 부산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때 부산이 되게 잘 나가는 제2의 도시였잖아요. 그쵸. 수출 도시 부산, 항구 도시 부산. 이러면 너무너무 투자해보고 싶잖아요.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주거가 또 발달을 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아파트 지구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1977년부터는 서울 사람들이 부산의 원정을 가서 부동산 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구나. 네네. 네. 이 1977년 9월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서울의 투기꾼들은 부동산으로 재미 보는 일부 소기업자와 돈 많은 부녀자들. 복부인들. 네. 이들은 신문에 신축 분양 광고가 나기 바쁘게 5명에서 10명씩 떼지어 부산에 내려와 호텔에 진을 친다. 호텔. 막 아무데나 안 묵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친지 등 연고자와 합세하거나 일부 복덕방을 끌어들여 분양 가격, 교통 문제, 주거 환경 등 투자 조건이 좋은 것을 골라 한 명이 5건에서 10건씩 무더기 신청을 한다. 아니, 어떻게 맞습니다. 이렇게 무더기 신청을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그때는? 이게 정책이 그렇게 섬세하고 정교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네. 저희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그래서 1978년에는 부산 땅값이요. 1년 만에 93.59% 폭등을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그냥 두 배. 예, 2배 폭등을 합니다. 1년 만에. 아니, 와, 이러면 진짜 큰일 나요. 네. 왜냐하면 땅값이 뭐 작년에 5억 있다 치면은 네. 올해 갑자기 10억 된 거잖아요. 그쵸. 땅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땅값 오르면 집값은 더 오르잖아요. 그쵸. 그 원래도 부동산 악재가 정권에는 매번 다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요소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강남이랑 조금 달랐던 게 강남은 어쨌든 못 쓰는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기 자체도 문제긴 했지만 그렇게 투기가 돼도 일반인들이 이거 가지고 막 불만이 엄청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자료들을 보면요.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아니 부마항쟁 당시에 부산이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전국의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저게 왜 문제가 됐냐면 나쁜 편이 아니었고 경공업 수출 중심지고 공장 많고 일자리 많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와요. 네. 인구가 대폭발을 해요. 그렇죠. 이미 와서 막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균 비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밀려 들어오는데 자꾸 집은 모자라고 당장 써야 되는 땅인데 투기가 돼서 지가가 2배가 돼.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급히 나온 게 1978년에 88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 대책을 내요, 정부가. 왜냐하면 알고 네네.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분위기가 너무 나빠지니까. 근데 이미 너무 올랐어요. 그리고 이 대책 자체도 반짝 효과에 그쳤어요. 왜 맨날 부동산 대책은 반짝 효과야? 네. 게다가 다음 해인 1979년에 네. 오일 쇼크 직전에 정부가 요때 부산에 아파트 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아니 뭐 투기 억제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지구를 지정을 해요? 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데 정책이? 왜냐하면 그쵸. 이거 뭐 부동산 폭등을 유도하는 정책이잖아요. 이거 완전. 네, 이게 요즘도 이러면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은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나면 거기 못 들어가서 살잖아요. 네.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그렇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죠. 안 그래도 지금 한 70년대, 10년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산 주력 산업인 경공업이 좀 침체를 좀 앞두고 있는데 네. 후반에 가면 정말로 침체가 시작을 하는데
당장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말고요. 그쵸. 좀 돈 좀 모아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투기하려고 온 사람들은 침체랑 상관없이 부동산 호황을 누리잖아요. 그쵸. 그분들은 이거에 영향을 안 받을 만큼 네, 부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빈부격차 때문에 화가 난 사람들의 행동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요인이 돼요, 이게. 그쵸. 오일 쇼크가 마침 이제 빵 터지면서 물가가 또 어마어마하게 오르네. 아, 부동산만 네, 오른다. 네, 네, 네. 그쵸. 물가 오르죠, 물가. 네, 1979년 7월에는 석유 제품이 59% 인상돼요. 그리고 전력요금은 35% 인상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석유 제품이라 하면 그냥 전부죠, 뭐. 제가 오일 쇼크가 터진 7월에 동아일보 기획연재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휘청대는 한국 경제, 쥐어짜기에 지친 서민 가계. 한국노총은 올 들어 단행된 물가 인상 조치로 생계비 부담이 45%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여성단체 관계자는 가계 부담이 최소한 25%는 가중됐다고 말했다. 올봄 각 기업의 봉급 상승률이 20% 안팎에 그쳤으므로 이미 봉급 인상분을 잠식당하고도 남은 것이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월급은 오르는데 네. 물가는 더 올라서 결국 통장이 마이너스가 됐다. 네.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도 큰 문제였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안정화 대책을 내놔요. 그래서 4월 17일 오일 쇼크 터지기 직전, 2차 터지기 직전인 그해 4월 17일에 경제 안정화 종합 대책을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이 하려고 한 걸 보면요.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생필품, 그때 저희는 좀 어쨌든 못 사는 나라였으니까 당장 뭐 사는데 필요한 일상 물품들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필품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생필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네. 그리고 미안해. 경공업 너네를 돌보지 않았어. 나는 니네가 그렇게 될지 몰랐지 뭐야 하면서 중화학 투자를 좀 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경공업 미안해. 너무 거칠게 버려서 약간 이런. 버려놓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하려고 사부작 하고 있는데 오일 쇼크가 터졌어요. 거칠게 버려서 미안하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분명히 좀 이제 그래도 도와주려나 보다 하는 순간인데 갑자기 쓰러진 경공업을 그만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나쁜 놈이,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부마항쟁이 시작이 된다. 네. 79년에 10월 15일에 대학생들이 먼저 시위를 시작을 하거든요. 네. 보통 약간 이렇게 대학생들이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저녁이 되면은 퇴근한 직장인, 그 다음에 시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정말 다양한 남녀노소들이 다 몰리면서 이게 대학생의 주도가 아닌 그냥 민중 항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주도를 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지 제가 부마항쟁 기념사업회 증언 기록을 좀 읽어드릴게요. 좌우간 흰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화이트 칼라들이죠. 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뭐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lumpen, 빈민들.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있고. 그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학생 따로, 약간 일반인 따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방 아가씨와 술집의 호스티스들까지 나와 박수치고 고함 지르고 이 시위 시작을 학생들이 낮에 시작을 하는데 야간이 되면 일반 시민들이 주도를 하면서 시위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새벽되잖아요. 경찰서 공격해요. 다 파괴하고 오. 거기 이제 박정희 초상화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막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말리고 싶어 해요. 말리고 싶어 했대요. 네, 왜냐면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하긴 그분들은 그러니까는- 민주주의가 중요하신 분들이지. 그렇죠. 이제 네. 기가 질리고 이래가지고 네네. 말리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6일 밤 10시가 되면은 학생들이 거기에 있는 비중이 5%도 안 됐대요. 사람들이 진짜 정말 오래 참았거든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면,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경제적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둘 중 하나예요. 극단적으로 파괴적이 되든가 극단적으로 무기력해지던가.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사람들이 선거를 직접 하니까 뭔가 이제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 이러고 넘어가지만 그렇죠. 찍어주나 봐. 예,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누리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 부마항쟁 일어날 때는
기본적으로 좀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경찰차를 뒤집지 않으면 뭔가 바뀌기가 힘든 시절이니까 이제 그런 시위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마 항쟁이 경제적으로 지금의 미국 러스트벨트처럼 되어가는 와중에 더 큰 경제적 충격이 더해져서 일어났다. 이렇게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게 항상 좀 설명이 흐지부지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가요? 그거는 11.6 때문에 네. 결론이 지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11.6이 어떻게 일어나냐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소요 사태가 막 벌어지니까 네. 10월 18일에 자정에 그 계엄군이 투입이 돼요. 그리고 박정희가 따로 이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이 사람에게 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너가 가서 실태 파악하고 와.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실태를 파악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조사를 하고 난 김재규가 8월이랑 입장을 바꿔요. 8월에 YH 무역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김재규가 10차 유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10월에 부산 마산을 가서 보고는 판단을 바꾼 거예요. 판단을 다르게 한 거예요. 이건 불순 세력의 배후 조종이 아니다. 일반 시민들의 민중 봉기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입수한 그 정보에 따르면은 이 부마 항쟁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의 5대 도시, 서울 포함해서로 확대될 것 같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왜 그야 부산이나 마산 같은 경공업 중심 도시가 뭐 세계 정세도 그렇고 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서 그렇지 사실 오일 쇼크는 1979년 이후가 더 문제였거든요. 이미 전국을 휩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문제 상황이. 네. 거기다가 뭐 부동산 투기 문제, 물가 폭등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여기서 전혀 없었고 맞아요. 사회 안전망이 전혀 없는데 저임금으로 경제를 끌고 가는 것도 진짜 한계였어요. 찰랑찰랑. 경제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석유 같은 경우에는 전량 수입인데 일상 전부를 좌우하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 중심으로 달러를 버니까 석유 영향이 엄청 큰 거죠. 거기다 우리는 산업 전환기였고 여기서 이제 대처를 정부가 경공업에 대한 이제 대처를 좀 잘 못했고 분위기가 흉흉해지는 와중에 오일쇼크 터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 제조업 수출 중심 경제 구조가 딱 박정희 정권 때 구축이 된 구조였기도 해서 내가 만든 구조에 내가 사실은 이제 대처를 잘 못해서 부작용을 세게 얻어맞은 거죠. 뭐 결국 좀 에너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사실 뭐 100% 정권 교체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뭐 사실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일상에서 참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것들이 쌓이면은 이게 좀 정권의 정당성이 좀 흔들리긴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1편부터 4편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겪어왔던 에너지 위기,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오일 쇼크, 그로 인한 변화들을 갖다가 부마항쟁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네. 이 안에서도 정말 풍부한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좀 재밌는 얘기고 굉장히 좀 어그로성이잖아요. 에너지 가격 오르면 정권이 교체? 이 안에 진짜로 에너지 교체가 된다고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고 정권이 막 교체가 된다고 제가 막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들여다보면은 이 부마항쟁 요 안에 들어가 있었던 뭐 YH 무역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가는 결국 성공을 하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요 내용도 책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저희 얘기를 듣고 책을 다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 또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